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다음 주 전략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대폭 늦출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의 저널 뉴스가 투자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였죠. 자, 우리 시장도 월요일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빨간 옷으로 함께 양복 룩으로 좀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빨갛게 물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서요. 1004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오늘도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다음 주에 오를 만한 단 2가지의 종목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무료 강연회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 이제 대표님에게 시장에 관한 상황들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대표님, 다행히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우리 시장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지난 금요일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 애매했어요. 장중에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왜 이러한 수급들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내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흐름들을 형성해 주다가 아쉽게 이제 주 중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흘러내렸는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는 이슈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 거래일, 그 다음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녹록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수급의 움직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다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내 계좌에, 내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도 역시나 소위 말하는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점에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내가 주식을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를 잘 버티게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정리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내 종목이 없다면은 저희랑 한번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군들을 한번 내 포트에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2포인트고 코스닥은 0.88포인트입니다. 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도 꾸준히 뭐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외인들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예요.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이 기업들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중소형주들로 같이 올라가주는 그러한 수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살짝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일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밑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외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그날 하루를 정리했다면 이 부분은 바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파란 색깔이 외인들의 움직임인데 외인들이 눌렸다가 오후장에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즉 장중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뒷심이 있다는 거고 장 초반의 분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만 결국에는 끌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바로 미국 증시죠. 자, 좀 전에 마감이 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2.47포인트, 나스닥 2.3포인트, 즉 2%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선물 분위기도 역시나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됐고 물론 우리가 11월, 12월 달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11월 달에 우리가 FOMC가 있겠죠. 그리고 0.75포인트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죠? 1포인트까지는 안 갈 거고 0.75포인트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달에도 소위 말해서 0.75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사실 이번 주에 지수의 하락을 조금 내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했죠? 0.75포인트는 조금 과한 것 같다. 0.5포인트 정도 올리면 딱 적당하겠다라고 사실 이번에 밝히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확인이 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주말 동안에 아니다. 새로운 연준 위원이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여전히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또 다시 지수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양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지난 6월, 7월 달과 비슷하게 쌍바닥 흐름 만들어주고 올라가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일단은 최근에 저점권 만들어주면서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최근의 정고점을 뚫어주진 못했어요. 뚫어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소위 말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재료 소멸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9월 달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 뭐였어요? 빅 이슈들이 앞에 있을 때는 눈치 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떨어집니다. 위축돼요. 하지만 그 이슈, 재료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빅 이슈를 앞두고 눈치 보기 했다가 회복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눈앞에 있는 이러한 이슈들도 말 그대로 흐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재료 소멸.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경험했잖아요. 재료 소멸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김없이 반등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고 어떠한 포지션이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달에도 역시나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있겠죠. FOMC 회의를 필두로 해서 또 역시나 미국의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고 뭐 고용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소위 말해서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이슈들도 부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선반영돼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소위 말해서 이 바닥권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아직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남은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적어도 이 바닥권은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6월 달, 7월 달과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6월 달, 7월 달에도 뭐가 나왔어요?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흐름 나오고 반등해주는 과정들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버텨야 그 다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버텨야 우리가 그 다음에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겠죠.
주식을 포기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주말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 희망 가지고 좀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들을 나 혼자서는 솔직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말에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장중에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드립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전체적인 흐름의 이슈, 뉴스,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의 상승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잖아요. 그죠? 평일에도 저희가 오후 4시에 만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뭘까요? 바로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는 매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1차적인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종목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선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갖추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뭐 해드리고 있어요?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시 뒤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군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드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입장하는 방법 한번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께 시장에 관한 진단들 한번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좋은 종목군들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이 시장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률표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보이실 겁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드렸었던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금요일장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샤페론은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시세의 타이밍을 잡으시고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매수해라라고 딱 집어주셨었던 종목이었는데 금요일장에 무려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종목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삼부토건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유명하죠. 최근에 저점 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Y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던 종목이었는데 어느새 15%라는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휴마시스 흥하해운 역시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 나타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승률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내 계좌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QR코드를 가져다만 되시면은 조그만 영어
영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영어 링크 여러분들 꾹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부러 참여 코드를 걸어놨습니다. 1004라는 참여 코드 꼭 입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장중에도 대표님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러이러한 종목이 좋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니까 대표님에게 정말 공짜로 무료로 나는 주식 과외를 받고 싶어요. 나는 내 계좌를 보다 더 빨갛게 물들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앉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대표님께 어떠한 매매 타점으로 이러한 상승률을 주셨었는지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낯설지 않으시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저희가 최근에 다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도 만나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주 4시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상 드렸던 종목군들이 다 이 종목군들이에요. 이게 다 10월 달에 드렸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목. 자, 일주일 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샤페로는 언제 드렸다고요?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SCI 평가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군들이 다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종목군들 중에서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스코넥이라든지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대명 에너지,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한 차례 크게 상승을 만들어 드렸고 눌렸을 때 다시 재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슈마시스라든지 흥하해운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컸었던 종목들이에요. 자, 제가 이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군들의 소위 말하는 공통점이 뭘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 과대 낙폭,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군들이 사실 급등을 하는 포지션들이 최근에 형성이 됐지만 이 움직임들이 연출되기 이전의 모습은 뭐가 나왔을까요?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상승 후에 눌림 자리가 있었던 종목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뭐가 나왔다고요? 소위 말하는 하락 혹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샤페론 지금 이제 상장된 지 3거래일 됐습니다. 자, 근데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결국에는 수급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신도 모르는 건데.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군들도 함께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드린 종목군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간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만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이십니까? 방송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다 뭐 해드려요? 올려드려요.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목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샤페론이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이죠.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헤인하고 삼부토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15% 미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0%는 올라왔는데 15%까지 안 올라왔어요. 순차적으로 상승률 순위대로 했는데 부족해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지금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잡을 수 있었냐.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혼자서도 잘하시는데 왜 오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조언을 얻어가시겠지만 안타깝게 저희가 일주일에 1시간 딱 이 시간에만 주말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서 해드린다라고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물론 안타깝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 휴머시스 10월 한 달 동안에만 몇 퍼센트 움직였다고 했어요? 90% 넘게 올라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종목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보잖아요. 자, 좀 더 크게 볼게요. 1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1,8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3,000원까지 갔어요. 1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100% 넘게 올랐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못 잡아요,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못 잡습니다.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건 맞는데 말 그대로 이 18,000원에서 못 잡아요.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지지를 받아주는 시점에서 올라와주는 포지션. 그리고 그 전에 움직임이 뭐가 있었다? 과대 낙폭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린 거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목도 사실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게 뭐예요? 자, 25,0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0,000원에서 25,000원 가면 몇 퍼센트예요? 150%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러한 과대 낙폭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떠한 종목을 보셔야 될지 모르니까 섹터도 정리해드리죠.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엔터미디어, NFT, 메타버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규 상장주. 아까 보셨던 샤페론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한번 공략해 보세요.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그만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제가 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까? 자,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군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때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다고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자,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한번 더 볼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샤페론. 자, 이래요.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 했습니까? 이날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드렸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이해를 하신다고요.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상한가 금요일날 장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근데도 상한가 잡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오셔서 같이 해보시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히든 종목. 준비한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해요. 어디에서만?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합니다. 하지만 힌트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셔서 들어보시고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입장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보러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좋은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매번 주시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삼부토건과 해인 그리고 샷페론이라는 종목 주셨는데요. 정말 이 세 가지의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장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 옥석가리기 하셔서 대표님이 찝어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우선은 저희가 오늘도 약간 이벤트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네. 수고하시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 대해 늘 동의합니다. 아니, 벌써 저희 노란톡방에 1000분이 넘어갔어요. 정말요? 네, 100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1030분이 오늘 들어오시면은 종목 하나를 이벤트로 좀 주시는 거 어떨까요? 뭐 저는야 많이만 입장하신다면야 네. 뭐 종목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벌써 노란톡방에 100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많이 들어오시면은 많이 들어오시는 만큼 저희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잖아요. 방송 두 개의 종목이 아니라 세 가지의 종목, 정말 더 많이 들어오신다면 네 가지의 종목까지도 제가 한번 열심히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헷갈린다. 하지만 내가 알긴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정답 공개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종목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사실 완전 신규 상장주까지는 아닌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큰 급등이 나왔었던 그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종목명 힌트를 드리기보다는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이 종목도 낙폭이 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드렸었던 적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뭐 결국에는 그 수급이 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 단순하게 따졌을 때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다시 또 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당장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지션이 바닥권이라면은 소위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렸고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반대로 종목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강조해드리는 그러한 섹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여전히 저희의 뭐 최애 섹터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그러한 종목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 글자의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뭘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벌써 1020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만 더 들어오신다면 미션은 금방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님께 세 가지 종목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 시장 꼭 빨간불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땡땡이라는 두 글자의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굉장히 큰 과대 낙폭이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과대 낙폭주들 굉장히 잘 찾으셔서 또 급등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이 두 글자의 종목 대표님 추가적인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차트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크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거의 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안타깝게 어디까지? 2만 원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죠.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6월달, 7월달 저점권을 찍고 올라왔다가 8월달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과 유사하게 흘러내렸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2만 원에 잡는다고 치면은 만약에 신고점,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5만 원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몇 %예요? 무려 150%입니다. 물론 이 150%를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높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8월 달부터 떨어졌던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지난달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9월 달에만 코스닥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18%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반등폭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환경, 기대감이 있다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악재성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어떤 얘기를 드립니까? 왜? Y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왜 얘가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이슈, 뉴스. 뭔가 뉴스가 있었겠구나. 그게 아니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세력들의 움직임. 자, 그게 아니면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라고 했죠. 자, 시장이 물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장의 흐름들이 한 달 뒤, 2달 뒤에 봤었을 때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이 종목군들 지금보다 얼마큼 올라갈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는 바닥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한번 4만 원, 5만 원, 100%, 150% 욕심내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두 글자짜리 종목.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신규 상장주. 요즘에 저희가 또 신규 상장주들, 좀 전에 보셨던 뭐 샤페론 같은 종목군들이 또 눈에 띄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의 변동성이 사실 좀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또 신규 상장주를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도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났어요. 한 10% 정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소위 말하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1차 목표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또 공략을 하는 소위 말하는 사골주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입장하셔서 오늘 내 종목이 이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우리 이정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아직 노란톡방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으셔서 제가 종목명에 관한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어제 제가 놀면 뭐하니를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떤 구단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굉장히 친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과 이 종목명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께서는 벌써 딱 떠오르실 텐데 이 두 가지의 종목명을 가진 이 종목 대표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주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상승률들을 이뤄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샤페론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저희가 이 3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대표님께서 집어주셨었고요. 휴마시스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90%가 넘는 상승률 함께했습니다. 흥하해운 역시도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 일어나줬고요. SCI 평가 종목 역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서 20% 넘는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죠. 바로 목요일날, 수요일날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금요일장에 15% 넘어가는 급등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 계좌가 빨갛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좀 부러운 포트폴리오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좀 누려보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꼭 노란톡방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만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1004-1004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거의 미션이 완료가 돼서 이벤트 종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개 준비해 주셨어요, 종목?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4개를 준비했어요. 4개나요? 네, 4개를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네. 그 이상 인원이 차면은 저희가 히든 오. 종목을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릴 수가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일단은 3개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2차로 이벤트를 했었을 때 그 인원이 충족이 되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들어오실수록 많은 종목군들을 히든 종목으로 받아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들 연락하십시오.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빨리빨리들 오시라고 해서요. 한번 다음 주에는 또 이러한 샤페론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 보면서 11월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샤페론이라는 종목 덕분에 우리 노란톡방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한 주였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요. 이제 저희가 1,030명,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1,040명이 된다면 무려 4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집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정말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생방송 시청하시면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면 노란톡방 방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수익률 난 종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매매 타점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주셨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해 드렸어요.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다면 사실 말씀드려요. 안 오셔도 돼요. 잘하시니까. 하지만 좀 나는 부족해.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 얻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샤페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 최근에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 방송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다 같이 고스란히 함께 이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자, 샤페라는 종목 언제 드렸다고 했어요? 20일 날 드렸습니다. 자, 19일 날 드린 종목 헤인하고 삼부토건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7일 날, 13일 날, 17일 날 다 드렸던 종목군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거 다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군들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만 방송에서는 뭐만 해요? 힌트만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 끝나면 저희가 다 이렇게 뭐 해드려요? 종목명 공개해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종목군들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도 다 최근에 드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드렸던 종목 HYTC 10%대 올라갔고, 뭐 미코뿐만이 아니라 SCI 평가종, 뭐 조일 알미늄, 뭐 후성, 대한전선, 스코넥, 삼보모터스, 카나리아, 소카, 넥스턴 바이오 등등 최근에 공략을 해드린 시점에서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빈 공간은 뭘까요? 아직 10%가 안 움직인, 안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이러한 종목군들 받아 가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드립니다. 방송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잖아요. 근데 10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4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같이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런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셔서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에 뭐 해드리고 있고, 뭐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해드리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뉴스, 이슈, 종목군들의 흐름 다 뭐 해드려요? 대응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상승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뭐 해드려요?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노란톡방에서 웬만하면 더 많이 해드리잖아요. 왜? 노란톡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안타깝게 방송은 결국엔 1시간 지나면 또 다음 시간대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시면 돼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었을 때 샤페론 같은 종목군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샤페론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에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삼부토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아쉽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뭐가 나왔지만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얘가 장중 10% 넘게 올랐습니다. 15% 넘게 올랐어요. 종가 기준으로도 7%가 넘게 올랐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도. 윗꼬리를 이만큼을 달았는데도. 그러면 장중이 얼만큼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그 종목을 저희가 이날 잡았어요? 아니라고요. 이날 잡았다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건축주, 재건주들 관심도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드렸잖아요. 해인이라는 종목과 함께 삼부토건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티 안 납니다. 확대시켜보면 티가 확 나죠. 근데 제가 크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크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꿈을 더 크게 꾸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2,96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다고요? 100%입니다. 100% 어려울 것 같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 심심치 않게 100%도 만나게 해드려요. 왜? 말 그대로 100%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니까. 10%, 20% 움직였다고가 아니라 30%, 50%, 100% 갈 수 있는 시점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지금 추세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시장이 뒷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때문에 떨어졌으면 적어도 소위 말해서 50%, 100%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여기까지도 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공략을 해서 같이 뭐 하자고요? 웃자고요. 웃어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SCI 평가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드렸을까요? 어느 자리에서 드렸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자, 어차피 우리가 공략할 거면 언제 공략하자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죠.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죠.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내가 잡을 거면 상승할 때가 아니라 1원이라도 떨어질 때 사세요. 어차피 이 종목 더 갈 거면 추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추세 훼손되지 않으면 갑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52주 신고가 달성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공략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략했는데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떨어질 때 공략하면 수익이 더 커져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대한자선처럼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도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보셨으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굴해내실 수 없다면 오셔서 도움 받으시라고요. 오늘도 드릴 거라고요. 뭐를? 히든 종목을. 일단 얘기를 드렸죠.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는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야, 많이 오셔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도와드리죠. 나 안 힘드니까 안 들어와도 돼. 그러면 굳이 저희가 많이 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오신 분들에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장 준비하셔야죠. 자, 월요일장 준비 함께 하실 분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우리 이정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요. 저희가 미션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닉네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총 3가지의 종목을 받아가셔서 다음 주 시장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잘 활용하셔서 계좌 잘 일으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가 나갈 겁니다. 이 종목 역시도 신규 상장주예요. 제가 언제 상장됐나 봤더니 정말 얼마 안 된 종목이더라고요.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섹터로 보자면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은데 총 4글자의 종목인데 이 4글자의 종목 중에 마지막 글자를 제가 대표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카카오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깨톡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드셨나요?
저는 뭐 사실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일주일 전에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뭐 안 되는데 저는 우라통 터지는 줄 아, 알았어요. 우라통이 네. 터질 정도셨어요? 아, 저는 가끔 대중교통을 전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 지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도도 안 되더라고요, 대표님. 왜 안 됐을까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희 대화 중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카카오 지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도라는 글자를 영어로 바꿔보시면요. 마지막 글자의 정답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 네 글자의 종목 대표님에게 추가적인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 다르죠? 자, 저희가 매번 히든 종목을 갖고 오면은 뭘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봉을 보여드려요. 자, 근데 지금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일봉이 아니라 뭐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분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뭘까요? 자, 일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상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사실 이 기업의 분차트하고 시장의 분차트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인 수급을 봤을 때 이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있어요? 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수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바라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코스닥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오후장에 눌렸어요. 신저가를 다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날의 저가를 계속 이탈했습니다. 아쉬워요.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시초가 형성된 시점에서 저점, 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어요. 물론 눌리는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밑에서 누군가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종목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되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네 글자짜리라고 얘기 드렸고 맨 마지막은 지도를 영어로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한번 일단은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보러 다시 우리 이정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일단은 미션 완료됐기 때문에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두 글자의 종목이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고 대표님께 바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이상하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예요. 자, 좀 전에 보셨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상장된 지 하루라면은 세 번째는 사실 상장된 지 두 번,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된 분봉의 흐름이에요. 자, 좀 전에 저희가 드렸던 샤페론도 2거래일 됐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즘 시장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붙으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페론 같은 종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몇 글자짜리 종목이다. 두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에 대한 힌트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 드린 힌트 내용은 이 노란 톡방에서 이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이 종목명 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이정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힌트 들어봤는데요. 세 종목 모두 다 저희가 1분 뒤에 바로 노란 톡방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주말 주식 구조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과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